예,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법무부 장관님에게 한번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7월 30일 날 대통령님께서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전환을 하되,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무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경제 홍보를 좀 어떻게 보면 민사 책임이나 이런 걸로 하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너무 이렇게 형벌 위주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취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 당에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책임 합리화 TF 요걸 이제 내일 발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형벌이 많게 된 이유 중에 다음 장을 보시면은 군사 독재 정권 때, 권위주의 정권 때 이제 법을 만들면서 좀 형벌을 관행적으로 많이 만들었던 뭐 그런 것도 원인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뭐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의 불공정 행위 같은 것들을 형사처벌하는 예는 없었어요. 그죠? 지금도 없고, 보통은 뭐 독점이나 경제력 집중 뭐 이런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에 대해서만 단기 형벌 같은 걸 주고, 대부분은 과징금 같은 이제 행정벌로 다스리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공정행위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이제 형벌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OECD 뭐 이런 데에 대부분 이렇게 민사 책임 위주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이제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형벌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이게 사실은 강력한 규제인데,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관료들이 이걸 풀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관료들 문제도 있지만, 이제 우리 정성호 법무장관님 이제 뭐 소송한 지 꽤 오래되셨죠. 이제 국회 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소송을 해보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네, 왜 이기기가 어려우냐?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 증거들은 다 대기업 내부에 있는데, 현재 재판제도 하에서 그 증거들을 소송에 현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고소를 하는 거예요. 형벌로 조사를 해달라고. 그럼 형사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무혐의 처리를 하더라도 수사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게 재판에 그거를 현출시켜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뭐 감옥에다만 집어넣으면 이제 민사 문제도 다 해결된다라는 이제 그런 왜곡된 인식이 많이 남아서의 문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형사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모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의 지금 TF 이름도 경제 형벌만 합류하는 게 아니라 민사 책임도 합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예. 대통령님의 말씀도 책임을 다 없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책임을 징역 살리는 걸로 하지 말고 민사적이거나 행정적인 거 이런 걸로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경제 형벌들을 정리할 때 그걸 만일 폐지하거나 그런다면 그거에 맞춰서 민사 책임을 잘 물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제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개 관련 증거들은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기업이 또 법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갖다 법원에 사전에 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네, 그렇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에 가면은 증거를 현출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럼 또 형사적인 문제 자꾸 의존하려는 그런 문화가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형벌들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거와 비례해가지고 그런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제재적 성격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렇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또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사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기업들이 침해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빨리 갖다가 쓰고 소송해가지고 시간 끌면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게다가 소송을 질질 끌어요. 그죠? 무모하게 질질 끌어가지고 제때에 피해 배상을 해주지 않고
그 소송을 장기화시켜 가지고 이제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레클리스, 무모하게 소송을 지어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하죠. 그래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도입한다라든가 또 집단 소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럿이 같이 소송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되는데 이런 그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과 경제 형벌들을 합리화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지 경제 형벌만 없애고 민사적인 제도 정비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아무런 책임도 못 물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오히려 뭐 그 경영자들의 어떤 또 침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갖다가 방임하는 결과가 나올 수 그렇죠. 뭐 있습니다. 재벌 봐주기다 이런 비난 여론만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려면 그런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집단 소송 제도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같이 꼭 병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좀 명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TF에서도 정부하고 그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사주 문제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그 사법고시 보실 때 자사주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었습니까? 상법에? 저 기억이 안 나죠.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라고 돼 소각하게 있죠. 돼 왜냐하면 자본 충실 의무에 어긋나기 네네, 때문에 예. 그만큼 자본이 줄어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자사주 소각은 당연한 것이었고 사법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너무 당연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011년도에 뭐 재계 요구로 경영권 방어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사주를 허용을 해줬는데 자사주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 이상 자사주를 갖고 있는 상장 기업이 236개사나 되고 5% 이상 갖고 있는 그 상장 회사가 533개나 됩니다. 대부분의 상장 회사들이 자사주들을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양도 5% 10%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보통은 외국에서 자사주라고 그러면 1% 2%도 안 갖고 있는데 5% 10%를 갖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자사주 남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많이 갖고 있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걸 우호 세력에게 넘겨서 우호 세력에 또 넘길 때 헐값으로 넘겨주게 되게 되면 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다른 주주들은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죠. 뭐 이런 이제 자사주의 남용이 여러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투자로 가거나 배당으로 가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자사주로 묶여서 투자도 안 되고 배당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비효용들이 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사주를 이렇게 과도하게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지금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를 그 예외적으로 이제 뭐 임원들의 스톡옵션과 같은 보상을 위해서 갖고 있거나 뭐 우리 사주조합에 지원을 하거나 또는 전환사채나 그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달라고 이렇게 행사할 그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는 소각하도록 하는 이제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모범 상법에서는 자사주는 소각한 것과 같이 아예 의제를 하고 있고 또 그걸 따르는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동부에 있는 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사주를 보유하기는 하겠지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물기 때문에 자사주를 잘 보유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자사주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곧 소각한다는 의미가 돼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한 주당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배당을 받은 것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소위 주주환원 정책으로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요. 우리는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주가는 떨어지죠. 나중에 주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을 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을 할 때 자사주를 포함을 안 시켜요. 유통되는 게 아니니까 빼고선 하는데 우리는 그 자사주를 갖다가 시가총액을 따질 때 포함을 시켜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전체 시가총액이 한 6% 정도가 이제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사주로서 유통도 안 되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 파악하는 데도 많은 교란을 주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우리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들은 이제 처분을 해야 그 소각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공학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주주 환원 정책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행정적 차원에서도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뭐 기업이나 경영계에서는 뭐 적대적 M&A에 대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